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인생에서 아버지 노릇 매우 중요하죠. 저도 아버지이자 아들이고, 그리고 남편이고, 어디에 가면 선배, 후배,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 역할 매우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여자한테는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은인이다.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다. 가난한 속에서도 어머니 때문에 비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의 이야기는 신사임당입니다. 제가 이 엄마의 격이라는 엄마의 품격이 있다는 그 책을 쓴 지가 지금 꽤 되는데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에 나오는 인물이 그 유명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임당 같은 이 쇠기의 어머니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어떻게 하면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가 학원을 하면서 수천 명 직접 간접으로 접한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가 살면서 직접 겪어본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옆에 있는 아내도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그 역할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관찰자로서 오히려 그 속에 들어있거나 그 역할을 해본 사람이 객관성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 이 어머니로 보는 화폐 5만원권 인물로 나오는 이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폐 모든 남자인데 신사임당하고 이율곡은 5만원 각각 5천원권에 나오는 세계 거의 희소한 세계적으로 희소한 모자가 화폐에 나옵니다. 나머지 모두는 전부 다 남자요. 이씨입니다. 100원짜리 이순신, 1000원짜리 이황, 5천원짜리 이율곡, 만원짜리 세종. 유일하게 여자로서 5만원권 최고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이 신사임당. 이순신은 덕수 이씨죠. 이율곡 덕수 이씨고. 신사임당 덕수 이씨 이원서하고 결혼했으니까 덕수 이씨하고 연관된 사람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전주 이씨가 판칠 것 같아서. 세종이 전주 이씨죠. 이황은 고성 이씨 또는 진성 이씨, 때로는 진보 이씨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는 경주 이씨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고성 경상남도든가요? 이황. 이렇게 너무 과거 인물, 유교적인 인물, 무인은 이순신 그렇게 성웅이라고 영웅이라고 칭하면서도 100원짜리와 그 동전에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5만원권에 등장하는 이 조선시대 인물 신사임당 16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 신사임당이 낳은 이율곡의 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원종공신 하면은 정공신이 있고 원종공신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으뜸원자를 썼는데 이 근원원자를 쓰게 됐는데 주원명 유명하죠. 그 명나라 세운 사람 주원장의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원장은 이 굉장히 그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 못 쓰게 해가지고 그 으뜸 원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본래는 원종공신 해가지고 이렇게 원 했는데 이것 대신 그 주원장이 자기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꺼리니까 조선시대에 되도록이면 그 글자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종공신 세조 때 공신입니다. 근데 정공신은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원종공신은 이제 거기에 좀 부수적인 원종공신 이유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자 아마 그 아들은 그렇게 뻘치지 못했는가 봅니다. 대개는 이렇게 이제 한 그 할아버지나 증조까지를 밝게 밝히려고 그렇게 또 생략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사원 강릉에서 시인과 문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벼슬은 나가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공신이다 보니까 공신전이나 공신답 논밭을 많이 받습니다. 노비를 많이 받거든요. 대개 공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내려온 그런 명문가였는데 거기에 문안동녀 외동딸이 바로 용인이 씨입니다. 또 이 씨가 나오죠. 이 씨들 참 많습니다. 이 용인이 씨와 신명화 영월 그 강원도 영월 있죠. 지금 영월이면 뭐 충절이 고향 해가지고 단정이 거기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죽은 곳이 있어서 단정묘도 있죠. 그 영월 군수를 지낸 신수권의 아들이 신명화입니다. 뭐 과거에는 합격을 했는데 벼슬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문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율곡이 워낙 뜨니까 그 조상들에 대해서 좀 과장하고 미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월 군수를 지냈으니까 아무튼 그 명문가끼리 만난 거죠. 이렇게 이 씨와 왜 그럼 여자 이름 안 밝히냐? 옛날엔 되게 그랬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또 딸 만났습니다. 이 용인 이 씨가 자기도 문학동네 딸인데 이 딸 만나니까 얼마나 그 속으로 아들을 갈망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5명이 낳았는데 전부 다 딸이어가지고 그 중에 두 번째 딸이 신사임당입니다. 근데 신사임당은 아마 이 5 자녀 중에도 꽤 똘똘했고, 그리고 신명화는 딸만 둔 이 아버지로서 이 딸바보가 아들처럼 아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시도 가르치고 시, 서, 예, 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6가지나 5가지 교양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자기가 하려고도 했지만은 자기가 하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대를 걸러서 교육한다. 그래서 그걸 격대 교육 그러거든요. 격대 대를 건너뛴다 그런 이야기죠. 격대 교육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를 건너뛴다. 즉 외할아버지 이사원이 신사임당을 가르칩니다. 이사원의 딸 용인이 씨, 그러니까 3대잖아요. 신사임당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잘 배우니까 시, 서, 화 그리고 완견이라든가 이게 그림 같은 게 뛰어나니까 그 당대에 그림을 구해다 준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선생을 통해서 딸이지만 딸바보로서 그 아버지도 그랬고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만 같으면 뭐 열아들 부럽지 않게 딸을 키우는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여자나 평민도 뭐 과거에서 막지 않았다는 설도 있기는 한데 평민들이나 여자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응시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5딸 중에 두 번째 딸로 태어난 신사임당이 추증했다는 건 죽은 다음에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참판이면 삼품이던가요? 좌참판 이천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원수. 그러니까 신사임당 이 외가 쪽으로라든가 뭐 이쪽으로 신명화 이쪽 그 친가 쪽으로보다는 좀 밀린다고는 했지만 신명화가 볼 때 그래도 신사임당하고 무난하게 살만한 사람을 골랐겠죠. 그 이천의 아들 이원수 사안부 감찰로서 오품이죠. 뭐 표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무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그 안사람 쪽이 아내 쪽이 워낙 막강하고 그 명문가이고 재벌이다 보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금슬이 나쁘지는 않아서 사남 3녀나 두죠. 그리고 이율곡은 이렇게 3대에 걸쳐 태어나죠. 용인이 씨, 신사임당, 이율곡. 이율곡은 판서까지 오르죠. 이품이죠. 그런데 사남 3녀 중에 이율곡이 뛰어나니까 용인이 씨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재산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인구가 약 한 420만 안팎으로 봅니다. 16세기. 그리고 조선 인구가 한양 인구는 약 10만 안팎으로 봅니다. 10만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대개 태종 때 15세기던가요? 태종 때 10만, 정조가 18세기 말이죠. 그리고 1800년 되면서 정조가 서거하니까 이렇게 18세기 말에 한 20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한양 인구는 10만에서 대개
20만 사이, 20만 사이인데 16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을 건국한 뒤 한 2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양 인구는 한 10만 안팎. 5명이 한 가구에 산다 하면은 가구 수는 2만 가구 안팎이었겠죠. 근데 사대문에 집을 짓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때 서울에 집 차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신명한내는 아마 역시 이렇게 물려받은 게 많아서 저쪽에서 물려받은 거 있고 자기 아버지가 또 군수도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서울에 이렇게 그것도 사대문 안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운동이라고 하니까 뭐 복판이죠. 종로구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기와집을 이 외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싹 수 있는 자식이 바로 사남 3녀 중에 3남 이율곡인 거예요. 13살에 벌써 13살 된 이율곡이 진사시에 나갔는데 이 초시에서 이율곡이 장원을 합니다. 그리고 구도장원 그러잖아요. 9번이나 장원했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비싼 집을 이율곡한테 줍니다. 이율곡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헌은 강릉에 있는 거야, 한양에 있는 것만 하겠어요. 그래서 오죽헌은 사녀, 이 네 번째 딸 남편이 안동권 씨였는데 그 안동권 씨한테, 그래서 이제 안동권 씨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소유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율곡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곡의 탄생은 이 외동딸만 둔 이사원이 얼마나 아들을 바랐겠어요. 근데 바라지 않았는데 이 딸을 열아들 못지않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딸아들 차별하지 않죠. 자기가 그런 형편이 되면 아들만 둔 사람은 저도 아들만 둘렸는데 아들 편 들고 딸만 둔 사람은 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지금도 그러지만 조선시대 같이 남녀 선호 사상이 뚜렷한 그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5이나 낳았는데 딸만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명화가 딸을 아들 보듯이 한 거고 이렇게 신사임당도 가르쳤는데 이 외할아버지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외할머니는 유산을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서울집은 이율곡 싹 수 있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5딸이 신사임당만 해도 이렇게 사람 3년을 뒀는데 나머지가 한 400명씩만 뒀어도 20명 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7명 중에서 이율곡 경쟁력 있는 사람한테 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율곡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자식 대풍은 3대의 산물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는데 딸 하나, 딸이 시집 가서 또 애들 낳는데 뭐랄까 7명이나 되는 중에 싹수 있는 애가 나오니까 그렇죠. 외손자라도 팡팡 밀어준 겁니다. 신사임당은 자기가 스스로 아우를 그렇게 줬습니다. 주나라 BC 11세기에서부터 기원전 한 202세기, 기원전 2, 3세기까지 지속됐다는 주나라가 있거든요. 주나라 왕 중에서도 문왕, 조선하면 세종 그러듯이 주문왕이 있는데 그 문왕이 바로 태임의 바로 아들입니다. 태임. 이 태임이라는 사람이 개왕, 주나라 개왕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문왕이에요, 문왕. 근데 그 문왕이 주나라에서도 아주 성군이어가지고 유교를 배운 사람 잘한다. 근데 신사임당은 그러니까 시서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나라 문왕이 성군으로 이 천하의 성군으로 불린다는 걸 알아서 자기가 이 태임을 주나라 문왕을 낳은 태임 같은 여자가 되겠다 해서 태임을 스승으로 여기는 당,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집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집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문대가에 시집 왔는데 명문대가에 내가 여잔데 스스로 일가를 이루기에는 여자니까 힘드니까 국가에 공헌할, 국가의 이름을 떨칠 만한 전문가를 하나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배출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름을 거창하게 줬잖아요. 호를.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아우를 짓는 것도
굉장히 그 안 입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그런데 이 사임당은 이렇게 졌다니까요. 자기 집 이름을 진 거예요. 신신의 집 그런 거예요. 근데 신신의 집, 자기 집을, 자기 방을 이렇게 신사임당이라고 한 거예요. 신씨의 집.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원수가 좀 치는 측면 있잖아요. 이원수는 주로 그래서 서울에 있었고 신사임당은 오죽헌에서 이율곡을 낳은 다음에 6년이나 있다가 서울로 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가문의 힘, 이 재산의 힘, 또 아마 그럴 만한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또 맞이했겠죠. 뭐 끼리끼리 만나는 측면이 지금보다 더 강하니까요. 이렇게 신사임당은 자긍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아호를 진 거예요. 헌안설은도 그 뒤에 저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헌안설은이 호를 다시 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마저도 어디 감히 여자가 그런 김정은 같은 사람 어때요? 추사 김정은 호가 한 200개 안팎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붓글씨가 어디 호를 달리하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호를 많이 줘요. 남자들은 그랬는데 여자들은 호를 짓는다는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든가 호를 짓는다든가 하는 여자는 남자들보다 훨씬 드물잖아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이름마저도 쓰지 않으니까 용인일씨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신사임당은 아주 당돌한 여자고 그리고 가문의식이 대단했던 거죠. 내가 집안의 대표다. 신씨, 평산신씨에 그래서 역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유명하잖아요. 언니들이나 동생들 모르잖아요. 그 신사임당 빼놓고는. 그 다음에 모아 사상을 그대로 드러냈죠. 나는 중국의 이 태임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사람 못지않은 엄마가 되려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율곡을 낳은 방을 뭐라고 했습니까? 몽룡실 그랬어요. 몽룡. 이몽룡 나오잖아요. 꿈을 꿨다. 누구를? 용을. 용은 누구예요? 임금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율곡을 낳은 곳을 몽룡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방은 용을 꿈꾼. 이거 잘못하면 목 달아날 수 있어요. 어디서 감히 왕비도 아닌데 용을 낳아. 용의 상징성이 이제 많으니까 그러고 뭐 봐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왜 조부모에 이어 그 다음에 어머니에 이어 자기 대에 이어서 신사임당이 교육열을 불태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한 바가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알고 그를 아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거죠. 교양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7 중에 사남 3녀 중에 삼남인 이율곡을 그런 인재로 키워내서 아주 시험 박사죠. 시험 박사.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사무 감찰 5급 오품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릴 사이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용인이 씨 쪽에서 볼 때는 또는 신명화가 볼 때도 좀 시원찮았을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율곡 때문에 이렇게 추증된 측면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원수는 그래서 조금 뭐 사이가 좋았니 외조를 제대로 안 했니 뭐 이런저런 설이 많은데 또 신사임당이 살았을 때 이 권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첩으로 뒀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러나 금슬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왜냐면 자기 남편이 출세하기를 굉장히 바라가지고 뭐 신사임당이 그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얼마나 머나먼 길입니까? 보고 싶어서 온 남편을 박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죠. 이제 그럴 만큼 뭐 입신 양명을 중시해서 남편이 성공하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역시 희망을 접고 자식한테 빌었는데 요즘 신사임당 같은 스타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남자한테 이렇게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율곡 만나는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남자들은 신사임당만 만났어도 나는 아니지만 그건 자식이라도 잘 키우는 건데 그럴 텐데 서로 그러다 보면 싸우죠. 아무튼 이 외가의 가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시댁의 가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곡이 나온 데가 파죽은 파평면 율곡리 아닙니까? 율곡이라는 건 밤이잖아요. 밤골짜기. 그러니까 밤골이에요. 밤골. 알밤이 많이 났는가 봅니다. 이 밤골에 거기에 이제 그 벼슬 마친 다음에 돌아가서 거기서 서원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런 걸 보면은 강릉에서 그렇게 외가에서 크긴 했지만 자기 그 뿌리 봄이 있는 파주 율곡 파평윤씨 유명하죠. 지금 윤석열도 파평윤씨던가요. 파평윤씨들이 조선시대도 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왕비나 이런 쪽으로 외척으로 재력이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력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태어나려면 그런 차원이 있죠. 지력이 있어야 돼. 지력. 신사임당 얼마나 지력이 뛰어났습니까? 지력이. 그 다음에는 재력 역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 발휘한 교육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교사 자녀나 교수 자녀들이 이제 학원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뭐 교육은 결국 이제 대학 좋은데 보내서 좋은데 취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초국 같은 사람 교수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잘못 활용해서 그런 건데 그걸 잘 활용하면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뭐 위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거짓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력과 재력, 교육열. 지금 자녀교육 차리려면 뭐 할아버지 재력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재력이 물려온 겁니다. 신사임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외할머니는 집쪽 율곡한테 집 한 채 주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남에 뭐 대형 아파트 물려준 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도 그 시댁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이 두 채나 있으니 이 신사임당 사후에 보면은 그 율곡의 외가의 재산이 어마합니다. 분재기라 해서 재산을 나누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속해가지고 기록해 둔 것이 나오거든요. 뭐 이황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이 신사임당 사후에 이 율곡 집안을 보면은 노비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노비하고 토지가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대단한 재력가였던 거죠. 이 재력가 집안의 가문에 대릴살이 온 이원수는 아마 좀 기가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신사임당에 비해서 신사임당 5만원권 나오는데 이원수는 안 나오잖아요. 이원수는 신사임당의 남편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사임당의 자식농사 왜 태풍을 이뤘는가? 이거는 3대 동안 지력을 쌓고 3대 동안 재력을 쌓고 3대 동안 교육열을 응축했는데 그게 역시 괜찮은 사람 뭐니 해도 이율곡 같은 뛰어난 인재를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신사임당 어설프게 흉내 내려다가 사람 망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직접 간접으로 겪은 그 수많은 어머니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썼는데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